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프리뷰를 제공하는 토작가입니다. 10월 1일 해외 축구 K리그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 영상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배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꼼꼼히 체크 후 가족방에서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참여는 고정 댓글 링크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독일 리그의 최강 전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번 시즌 초반 성적은 썩 좋지 못한 편. 리그 7경기 3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5위에 머무르고 있다. 나겔스만 감독의 거취에 관한 이야기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홈에서는 아직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 시즌 극초반만 해도 핵심 일선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자리를 1에서 2선 자원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메웠으나 최근 들어 이마저도 잘 통하지 않는 모습. 대체자로 영입한 만에는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직전 아우크스부르크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팀이 기록한 19개의 슈팅 중 단 1개의 슈팅만을 기록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상대 밀집 수비를 뚫어낼 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상태. 하필 상대팀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활용하는 경기 운영을 펼칠 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일정에서도 주도적인 경기 운영 자체는 어려움이 없겠으나 많은 득점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레버쿠젠 초반 페이스는 썩 좋지 못한 편. 앞선 리그 1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강등권 문턱을 전전하고 있다. 다만 최근 공식 3경기에서는 1승 2무를 거두며 나름 무패 행진을 달리는 중 페이스를 찾아가는 중이다. 이번 시즌 레버쿠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점유율을 높인 채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경기에서는 승리를 따내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거둔 2승 모두 내려선 후 역습 전략을 통해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것. 해당 경기들에서 포메이션은 달랐지만 전체적인 선수비 후 역습의 기조는 유사했다. 특히 디아비, 프림퐁으로 이어지는 우측 라인의 빠른 발이 주 무기. 바이에른 뮌헨도 좌 풀백 데이비스가 다소 높이 올라가며 해당 공간을 커버하는 센터백 리카도 잔실수를 많이 범하는 전력. 이번 일정에서도 뮌헨의 공격을 틀어막은 후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코멘트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리그에서 불안한 수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 나겔스만 감독의 경질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레버쿠젠도 초반 상황이 매우 좋지는 않지만 이번 시즌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가동하는 경기에서는 승리를 따내고 있는 중. 이번 일정도 주도적인 경기를 하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역습 전략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며 원정 경기인 관계로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뮌헨이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바이에른 뮌헨 승 양팀 득점. 빌바오 직전 에스파뇰 경기를 제외 5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코어라인 산세, 무니아인, 가르시아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는 공격진에게 다양한 공격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드리블 스페셜리스트 윌리엄스, 베렌게르와 핵심 일선 이나키가 전방에서 영향력을 선보이는 상황. 알메리아의 철저한 두 줄 수비에도 득점을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다만 수비진의 문제는 심각하다. 핵심 수비 비비안, 베르치체의 공백을 전혀 메꾸지 못하는 상황. 물론 수비 리더 알바레즈가 복귀하며 안정적인 라인 유지가 잘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좌측 수비 레케, 마르티네스의 심각한 경기력과 조직력 문제로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다. 그나마 현재 알메리아가 3경기째 득점 가뭄에 빠져 있다는 게 다행이다. 알메리아 승격팀의 험난한 리그 일정을 소화 중이다. 직전 세비야 경기를 제외하면 5경기 1무 4패로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 우선 공격진의 처참한 경기력은 개선점이 없다. 물론 열세 전력 특성상 현저히 적은 기회를 부여받는 상황. 다만 핵심 일선 사디크가 이적한 뒤 라마자니, 투레가 전혀 공백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에이스 로베르토네를 제외하면 전방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는 전무하다. 10개 이상의 슈팅 시도 대비 유효 슈팅은 4회 이하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재의 공격진의 페이스론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격진과 별개로 최근 수비진은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5경기 연속 최소 실점 경기를 펼친 상황. 루빈 감독의 두 줄 수비를 기반한 강한 전방 압박이 주요했다. 다만 높은 라인 유지와 코어 라인의 공수 활발한 압박으로 쉽게 배후 공간을 노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연한 연계 플레이와 개인 돌파로 상대 밀집 수비를 붕괴시키는 빌바오 상대로 선전하기 어렵겠다. 코멘트 빌바오의 승리를 추천한다. 먼저 알메리아의 강한 전방 압박은 빌바오와 전술 상승을 띠는 상황. 윌리엄스, 베렌게르 등 역습에 특화된 채널을 전방에 내세운 빌바오 입장에서 수월하게 공략할 것이다. 또한 발베르데 감독 부임 이후 유연한 연계 플레이로 상대 밀집 수비를 쉽게 공략하는 점 역시 빌바오 입장에선 긍정적이다. 다만 현재 핵심 수비 비비안, 베르치체가 부상 이탈하며 불안한 수비진은 염려스러운 상황. 그럼에도 알메리아 공격진의 처참한 경기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무실점 경기도 기대해도 좋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빌바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한다. 추천 배팅 빌바오 승 2.5 언더. 앙제 시즌 극초반 6경기에서 2무 4패밖에 거두지 못하며 강등권으로 처져오나 A매치 휴식기 전 2경기에서 연승을 따내며 14위로 치고 올라왔다. 다만 연승을 이어가는 중 A매치 휴식기로 인해 흐름이 끊긴 것은 아쉬울 따름.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공격을 통해 꾸준히 득점을 생산해내고 있다. 다만 이번 일정에서는 이러한 득점포가 좀처럼 가동되지 않을 예정. 최다 득점자 부팔이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 이번 일정에 출전할 수 없으며 주력 일선 디오니도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대체자인 티오브와 시마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전력들. 오히려 상위 전력인 마르세유를 상대로 승점 1점이라도 얻고자 철저하게 내려선 채 역습을 노릴 공산이 크다. 마르세유 이번 시즌 초반 리그 흐름은 매우 좋은 편. 8경기 6승 2무 무패로 극강 PSG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신임 투도르 감독이 팀을 잘 만들고 있다. 다만 UCL 두 경기에서 연패를 당한 것은 오게티 상위 전력치고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편이 아니며 오히려 300을 바탕으로 한 수비 쪽 안정감을 극대화한 후 속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타입. 이번 시즌 리그 8경기에서 단 5실점만을 허용하고 있는 수비가 인상적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이번 시즌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발레르디가 있다. 핵심 전력이 빠진 앙제를 상대로 이번 일정도 무실점이 가능할 예정. 여기에 공격 시에는 좌우 윙백까지도 높은 위치까지 전방으로 올라고 공격을 돕고 있다. 우측 윙백 클라우스는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로 인해 이번 프랑스 A대표팀까지 소집된 것 뿐만 아니라 베테랑 일선 산체스도 폭발적인 드리블 능력은 사라졌으나 여전히 골 냄새를 맡는 감각은 뛰어난 편. PK박스 내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앙제의 수비를 상대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겠다. 코멘트 앙제는 A매치 휴식기 전 2연승을 거두며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했다. 다만 A매치 주간으로 인해 연승의 흐름이 끊겼으며 이번 일정에서 핵심 2선 부팔이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 반면 마르세유는 신임 투도르 감독 체제하 리그에서 매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이번 일정도 마르세유의 승리가 예상된다. 여기에 앙제가 전력 누수로 인해 오히려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세유가 많은 득점까지는 어려울 전망. 추천 배팅 마르세유 승 2.5 언더. FC 서울 최근 리그 흐름이 좋지 않다. 2연패를 끊어내고 3경기 1승 2무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지만 직전 대구 FC에게 패하면서 다시 분위기는 한풀 꺾인 상황. 다행히도 경고 누적으로 출장하지 못하던 일류첸코가 돌아온다. 공격진에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 대구를 홈에서 상대하는 만큼 득점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불안한 대구 FC의 수비 조직을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FC는 핵심 수비수의 부상과 기존 좌우 윙백을 중심으로 한 수비 불안과 뒷 공간 허용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 돌아온 일류첸코와 팔롯의 비치 투톱을 중심으로 나상호와 강성진의 연계와 다양한 공격 전개로 대구 FC의 배후 공간을 활용하며 충분히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 하지만 서울도
좌우 풀백의 1대1 수비 대응과 피지컬적 한계로 많은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대구 FC를 상대로 실점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순 없다. 대구 FC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흐름이 나쁘지 않다. 최근 2경기 1승 1무를 기록. 최근 1승은 FC 서울을 상대로 한 3영 승리다. 하지만 대구 FC는 유독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 최근 원정 5경기 2무 3패. 단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했다. 설상가상 핵심 수비수 김진혁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 조직은 더 와해된 상황. 이번 경기 FC 서울을 상대로 실점 제어는 어려울 것이다. 핵심 수비수의 부상 이탈과 함께 3백과 좌우 윙백의 수비 약점이 더 심해진 상황. 핵심 수비수의 부상 이탈과 함께 3백과 좌우 윙백의 수비 약점이 더 심해진 상황. FC 서울을 상대로 실점 제어는 어려울 것이다. 대구 FC는 부상으로 빠진 김진혁을 대신하는 조진우가 3백에서 안정적인 수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하여 좌우 윙백의 공격적인 전술상 3백의 틈이 좌우로 많이 벌어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빠른 역습에 장점이 있는 FC 서울에게 배후 공간을 허용하며 멀티 실점까지 내줄 공산이 크다. 하지만 고재현 세징야 제카로 이어지는 대구 FC의 핵심 일선의 공격력과 빠른 전개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충분히 FC 서울을 상대로 적어도 1골 정도의 만회 득점은 가능할 것. 코멘트 FC 서울은 일류첸코의 징계 복귀로 공격력 보강이 완료된 상황. 비록 핵심 수비수를 비롯한 부상자들이 있지만 충분히 대체 자원들이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상태다. 대구 FC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것과 관련해 시즌 내내 약점으로 꼽히는 수비 조직은 여전히 위태롭다. 설상가상 원정 경기에서 힘을 못 쓰고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만큼 이번 경기 FC 서울의 빠른 역습에 고전하며 많은 실점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구 FC의 일선 핵심 선수들의 공격력과 득점력은 여전히 건재한 상황. 좌우 풀백 수비 약점을 보이는 FC 서울을 상대로 충분히 1골 정도의 만회 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추천 배팅 서울 승 양팀 득점. 인천 유나이티드 이전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는 상태. 수비 핵심 오반석과 오재석 그리고 측면 공격의 핵심인 에르난데스의 부상 이탈 여파가 크다. 특히 수비 전력 누수가 심각해 조직적인 수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핵심 수비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강민수, 김광석, 델브리지로 이어지는 핵심 300 라인의 수비 조직이 아쉬운 모습을 자주 연출한다. 특히 델브리지는 발 밑이 다소 약하고 느린 속도로 속도전에서 열세를 보인다. 좌우 윙백 김준혁, 김창수도 후반 배후 공간을 많이 허용하는 약점을 드러내며 실점의 빌미를 많이 제공하는 상황. 울산 현대의 1에서 2선 핵심 공격진들에게 충분히 실점을 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울산 현대 다소 기복 있는 페이스지만 최근 2경기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많이 상승된 상태. 하지만 1에서 2선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엄원상과 이규성이 부상과 경고 누적 징계로 이탈한 상황. 빠른 공격 전개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전 골키퍼 조현우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뒷문도 불안하다. 비록 엄원상이 부상으로 이탈해 공격진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 하지만 레오나르도를 필두로 카자 이슈 빌리와 이선 핵심 이청용의 연계 플레이와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는 여전히 위협적인 공격 루트다. 좌우 측면과 중앙 수비수들의 수비 문제가 심각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올리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더하여 최근 이명재, 김영권, 정성현, 김태환으로 이어지는 핵심 수비 전력의 실점 제어 능력도 탁월한 상태.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일관하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진을 상대로 충분히 클린시트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최근 인천 유나이티드의 수비 불안은 심각한 상황. 더하여 핵심 수비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옵션 선택도 제약적이고 조직적인 부분에서도 흔들림이 많다. 설상가상 공격진은 최근 2경기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을 유지하는 상태. 최근 2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확실한 실점 제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 현대 수비진을 상대로 득점을 뽑아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엄원상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팀 공격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1에서 2선 자원들의 공격 마무리와 세밀한 플레이는 위협적이다. 충분히 인천을 상대로 득점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천 배팅 울산현대 승 2.5 언더. 전북현대 최근 흐름이 너무 좋다. 6경기 동안 3승 3무를 기록. 단 1패도 없었다. 6경기 동안 13득점 6실점으로 공수에서 단점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팀 수비의 핵심인 홍정호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윤영선이 그 빈자리를 잘 메우면서 견고한 수비를 잘 유지하고 있다. 최근 원톱 조규성과 2선 핵심 바로우 한교원 김보경의 공격 호흡이 인상적이다. 측면과 중앙에서 다양한 연계와 패턴으로 공격을 무리 없이 소화하며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 최근 흔들리는 포항 스틸러스의 수비진을 상대로 어렵지 않게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하지만 포항 스틸러스의 공격진들도 매 경기 득점 행진을 이어올 만큼 마무리 능력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홍정호가 빠지면서 다소 흔들리는 수비를 고려한다면 포항 스틸러스에게 적어도 1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태다. 포항 스틸러스 기세가 나쁘지 않다. 최근 3경기 2승 1무를 기록, 5득점 2실점을 기록하면서 공수에 걸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중. 전북과 마찬가지로 핵심 수비 자원인 박승욱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공백이 생긴 상황. 최근 포항 스틸러스 실점 원인에 주된 이유다. 최근 포항 스틸러스의 하창래의 짝으로 박찬영과 그랜트가 번갈아 가면서 선발로 나서고 있지만 최적의 수비 조합을 찾지 못한 상황. 중앙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수비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흐름이 너무 좋다. 6경기 동안 3승 3무를 기록, 단 1패도 없었다. 6경기 동안 13득점 6실점으로 공수에서 단점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팀 수비의 핵심인 홍정호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윤영선이 그 빈자리를 잘 메우면서 견고한 수비를 잘 유지하고 있다. 최근 원톱 조규성과 2선 핵심 바로우 한교원 김보경의 공격 호흡이 인상적이다. 측면과 중앙에서 다양한 연계와 패턴으로 공격을 무리 없이 소화하며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 최근 흔들리는 포항 스틸러스의 수비진을 상대로 어렵지 않게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하지만 포항 스틸러스의 공격진들도 매 경기 득점 행진을 이어올 만큼 마무리 능력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홍정호가 빠지면서 다소 흔들리는 수비를 고려한다면 포항 스틸러스에게 적어도 1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태다. 포항 스틸러스 기세가 나쁘지 않다. 최근 3경기 2승 1무를 기록, 5득점 2실점을 기록하면서 공수에 걸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중. 전북과 마찬가지로 핵심 수비 자원인 박승욱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공백이 생긴 상황. 최근 포항 스틸러스 실점 원인에 주된 이유다. 최근 포항 스틸러스의 하창래의 짝으로 박찬영과 그랜트가 번갈아 가면서 선발로 나서고 있지만 최적의 수비 조합을 찾지 못한 상황. 중앙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수비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우측 풀백 신광훈의 후반 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면서 측면 공간을 많이 내주는 것도 문제. 여러모로 전북현대의 화력 앞에 실점 제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허용준, 김승대, 임상엽으로 이어지는 핵심 일선의 꾸준한 득점력은 긍정적. 견고한 수비 조직을 선보이는 전북현대를 상대로 다득점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1골 정도의 만회 득점은 가능할 것이다. 코멘트 양 팀 모두 거의 매 경기 득점포를 가동할 만큼 뛰어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핵심 수비 전력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조직에 균열이 간 상황. 하지만 포항 스틸러스는 최근 우측을 비롯한 좌우 측면 수비에서도 약점을 드러내면서 매 경기 실점을 허용하는 상태. 그에 반해 전북현대는 3에서 4선이 긴밀하게 연결된 조직적인 수비로 홍정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실점 제어 능력 의료지하고 있다. 이번 경기 홈팀과 원정팀 모두 득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나 전북현대는 1골 내외로 실점을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는 전력. 추천 배팅 전북 승 2.5 오버. 아스날 맨유 경기 이후 2연승을 기록하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현재 부상 이슈가 연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2선 외대고르는 A매치 간 무리한 출전으로 종아리 부상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1선 트리오 제주스, 사카, 마르티넬리는 건재한 상황.
다만 1에서 3선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하는 외대고래의 부재는 공격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르테타 감독의 역습 대응 전술이 관건입니다. 토트넘은 명실상부 역습 전술의 대가로 상위 전력 상대 철저한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펼칩니다. 다행히 핵심 3선 파티의 복귀로 붕괴된 3선 라인은 한숨을 돌린 상황. 다만 높은 라인과 티언이 진첸코의 부상으로 삭제된 좌측 수비 공백을 고려하면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토트넘 엉망인 경기력 대비 현재 PL의 유일한 무패 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공격진의 경기력은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좌우 풀백 페리시치, 에메르송의 적극적인 공격 참여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핵심 일선 손흥민의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주요 요인입니다. 물론 이번 일정 전술 상성으로 상대의 수비 뒷문을 노릴 수 있으나 좌우 풀백의 부진한 폼과 손흥민의 폼이 관건입니다. 또한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큽니다. 주장 요리스의 코로나 이슈와 데이비스의 부상 이탈로 수비 전력은 다소 약해진 상황. 물론 랑글레, 포스터가 출전하지만 현재 수비진 폼을 고려하면 무실점을 기대할 순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런던 더비 원정 승리는 12년 전입니다. 상대 원정에 상당한 열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일정 고전할 양상이 커 보입니다. 코멘트 먼저 토트넘은 주장 요리스, 데이비스의 부상 이탈로 수비 전력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한 수비진의 큰 악재인 상황. 물론 산체스, 랑글레 등 대체 전력이 있지만 이들의 저조한 수비 퍼포먼스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특히 좌우 풀백의 수비 리스크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아스날의 유연한 연계 플레이를 제어하긴 어렵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역습의 천병 손흥민의 A매치 이후 무리한 강행군 역시 염려스럽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아스날은 좌측 수비통 부상과 아쉬운 역습 대응 전술로 만회 실점 가능성이 높으나 12년간 홈패배가 없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대목. 양팀의 전술 상성과 테일러 주심 성향을 고려하면 오버 역시 좋은 선택지일 것입니다. 추천 배팅 아스날 승 2.5 오버. 카디스 리그 개막 이후 6경기 1승 5패를 기록. 최근 리그 내 페이스는 최악입니다. 6경기 동안 1득점 14실점을 기록하며 공수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홈 3경기 3연패를 기록하며 홈에서의 퍼포먼스는 최악 그 자체. 극강의 화력을 뽐내는 비아레알을 상대로 최소 실점 제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왼쪽 측면 수비수 에스피노의 1대1 수비 능력도 아쉽고 개인 전술에 능한 상대 공격수를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 측면 공간을 허용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피지컬 싸움에서도 약세를 보이면서 매치업하게 될 축구 해제를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우 윙어와 풀백을 중심으로 하는 측면 공격 전개가 강점인 비아레알을 상대로 1골 내로 실점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6경기 동안 단 1득점을 기록한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과 결정력은 최악의 상태. 조직적인 비아레알의 수비를 뚫어내고 득점을 올릴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비아레알 최근 6경기 3승 2무 1패를 기록. 리그 내 흐름이 좋습니다. 6경기 동안 11득점 5실점을 기록. 공수에서 단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확실한 공격진의 마무리와 더불어 실점 제어 능력도 좋은 상태. 측면 수비에서 약세를 보이는 카디스를 상대로 충분히 멀티 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좌우 윙어 바에나 축구 해제의 빠른 측면, 전개와 개인 전술로 충분히 카디스의 측면 배후 공간을 공략할 수 있을 것. 더하여 투톰 모레노와 모랄레스의 마무리 능력과 결정력도 최고조인 상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다양한 연계 플레이로 충분히 카디스를 상대로 멀티 득점을 뽑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더와 연계하는 조직적인 두 줄 수비는 비아레알의 실점 제어 능력에 꽂힙니다. 6경기 동안 1골밖에 넣지 못한 카디스의 공격진을 상대로 클린시트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카디스는 불안한 측면 수비를 바탕으로 리그 6경기 동안 14실점을 내준 전력. 더하여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과 결정력 부재로 단 1골밖에 득점을 올리지 못한 상황. 핵심 1에서 2선 공격진들의 막강한 화력과 조직적인 수비로 실점 최소화에 탁월한 비아레알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 것.
충분히 비아레알이 멀티 득점과 함께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하여 카디스를 상대로 무실점 제어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비아레알 승 2.5 오버. 나폴리의 엄청난 초반 퍼포먼스가 인상적입니다. 이전 AC 밀란 경기마저 잡아내며 리그 7경기 5승 2패를 기록하며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편된 수비진의 경기력이 절정인 모습입니다. 특히 핵심 수비 김민재, 라흐마니는 준수한 제공권 장악과 좌우 측면 수비 공백을 커버하는 상황. 전 방위적인 수비력을 통해 실점 최소화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이번 일정 상대와의 전술 상성의 이점을 살릴 것입니다. 후술하겠지만 토리노는 전방 압박을 펼치며 높게 라인을 형성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코어 라인 로보트카, 지엘린스키의 유연한 대처와 역습의 천병 흡이차, 라스 파도리의 빠른 템포의 역습으로 카운터가 가능합니다. 물론 핵심 일선 오시멘과 폴리타노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 신성 시메오네가 준수한 단기 퍼포먼스를 보이며 충분히 공백을 메꿀 것입니다. 토리노 시즌 초반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전 수사홀로 경기를 내주며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무엇보다 공격진의 처참한 경기력이 심각합니다. 우선 핵심 일선 벨로티의 이적과 에데라, 펠레그리마저 부상 이탈한 상황. 일선 사나브리아는 이들의 공백을 전혀 메꾸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에이스 블라시치와 좌우 풀백의 공격 참여로 나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만 충분한 득점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암울하게도 상위 전력 상대 원정 경기력도 부진합니다. 이전 시즌 상위 7개 팀 상대 3무 4패로 무너졌습니다. 올 시즌 역시 모든 원정 경기 실점하며 불안한 경기력은 여전합니다. 앞서 언급한 좌우 풀백의 측면 수비 리스크와 변화없는 수비 구성이 주된 요인입니다. 물론 로드리게스, 지지는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선방하지만 느린 발과 저조한 1대1 수비 능력을 고려하면 실점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코멘트 우선 홈 이점과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나폴리가 유리합니다. 특히 핵심 일선 오시멘, 폴리타노가 부상 이탈한 상황에도 어렵지 않게 득점을 기록하는 점은 단연코 인상적입니다. 또한 센터백 듀오 김민재, 라흐마니를 중심으로 한 수비 조직력 역시 충분히 토리노의 공격진을 막아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나폴리는 이번 일정 뒤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상황, 어느 정도 득점을 기록하면 로테이션 가동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천 배팅 나폴리 승. 라이프치히 이전 9월 초 성적 부진의 이유로 테데스코 감독을 경질하고 로제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데뷔전에서 도르트문트를 잡아냈지만 이어지는 레알 마드리드, 뛻헨글라드바흐와의 경기에서 연패를 기록, 감독 교체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로제 감독의 데뷔전 승리를 포함해 이번 시즌 리그 홈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 로제 감독은 빌드업 시 풀백들의 전진과 함께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중요시하는 타입. 여기에 이어 전방 자원들이 상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은 후 골문 안쪽으로 공을 연결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활용합니다. 특히 상대 수비 공간 침투에 능한 베르너와 은쿤쿠가 활개를 치기에는 좋은 조건. 이러한 적극적인 공세는 홈에서 더욱 잘 먹혀 들어가는 모습. 특히나 보움의 측면 수비들은 스피드에 강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번 홈 일정에서는 멀티 득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움 초반 흐름은 최악입니다. 리그 7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6패를 기록해 리그 꼴찌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에 기존의 라이스 감독을 경질하고 비텟의 감독을 맡던 레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수 어느 하나 문제라고 꼽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2골밖에 터뜨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2골 중 1골은 상대 자책골입니다. 최다 득점자 폴터가 팀을 떠나면서 전방 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 객관적인 전력상 선수 비 후 역습 전략을 사용하는 편인데 주력 일선 호프만도 195cm의 거구로 역습에 특화된 선수가 아닙니다. 심지어 주력 수비수 헤인츠는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우며
좌우 풀백 감보아와 수아레스의 평균 나이는 31세로 속도에서 강점을 갖기에는 어려운 나이입니다. 라이프치히의 빠른 전개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 이번 일정도 승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코멘트 라이프치히는 앞선 9월 초 테데스코 감독을 경질하고 로제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아직까지 색채가 입혀지지 않은 모습이지만 홈 데뷔전에서는 도르트문트의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보훔도 마찬가지로 성적 부진의 이유로 감독을 교체한 상태. 다만 수 어느 부분에서도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번 일정은 라이프치히가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라이프치히 승 2.5 오버. FC 쾰른 이전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에 나선 전력답게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트, 올레센, 안데르손, 두다 등 공격과 중원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일선 공격수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좌우, 핵심 풀백 쉰들러 헥토어가 활발하게 공격에 참여하면서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공격 전개를 이어가는 것이 강점. 비록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태기는 하지만 여전히 카인트가 측면에서 활약해주고 있고 좌우 풀백들이 건재합니다. 특히 도르트문트의 핵심 중원 선수들이 많이 이탈하면서 조직적인 문제와 수비수들의 고질적인 속도전 약세 등 충분히 득점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약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 특기인 빠른 역습을 통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풀백의 적극적인 공격 참여와 전반적으로 라인이 높은 공격 기조상 뒷 공간을 내주면서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도르트문트 최근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출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원과 공수에서 핵심 전력인 로이스, 브란트, 게에이로, 웨즈칸, 다우드 등이 모두 전력에서 빠지면서 팀 전체 조직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모 데스테는 여전히 공격에 있어서 위협적이지 못한 옵션. 2에서 3선 미드필더들아 좌우 풀백의 적극적 공격 참여로 골을 확보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축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 두 줄 수비로 내려앉는 수비에 특화된 쾰른을 상대로 효과적인 공격을 선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FC 쾰른의 공격적인 전술상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배후 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역습을 통한 득점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 1골 내외의 득점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핵심 수비수들의 속도전 약세는 여전합니다. 더하여 3선 미드필더들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400 수비 커버도 힘들 것. 측면과 중앙에서의 빠른 역습이 강점인 FC 쾰른을 상대로 실점을 제어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멘트 도르트문트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더하여 일선 공격력 부진과 함께 역습에 취약한 모습까지 이번 경기에서 여러모로 어려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반면에 FC 쾰른은 여러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긴 하지만 좌우 풀백과 카인트를 중심으로 하는 역습 전개는 여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충분한 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 것. 하지만 FC 쾰른도 배후 공간 노출이 잦은 약점을 드러내는 만큼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실점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을 것. 하지만 두 줄 수비로 내려앉는 선 수비 후 역습 기조의 전술상 1골 내외의 실점 제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2.5 원다. 팰리스 올 시즌 명실상부 PL의 까다로운 중위권 전력. 다만 이전 뉴캐슬 경기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격진의 활약이 절망적입니다. 흔히 유자형 빌드업으로 중원을 거치지 않는 공격 전개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이스 자하, 아유의 개인 기량에 상당히 의존하는 상황. 현재의 극단적인 측면 플레이로 인해 일선 마테타는 전방에 고립되는 모양새입니다. 가뜩이나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갖춘 첼시 상대 무득점 경기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수비진의 페이스는 다시금 반등한 상황. 살림꾼 두쿠레를 필두로 코어 라인의 강한 압박과 라인을 다소 내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또한 A매치 휴식 기간 핵심 3선 메가더, 톰킨스 등 부상 복귀하며 수비 전력이 강화됐습니다. 강한 압박으로 인한
후반 수비 리스크는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 시즌 실점한 9골 중 7골이 후반 실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첼시는 올 시즌 득점한 8골 중 5골이 후반 득점으로 무서운 뒷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 차와 후반 리스크를 고려하면 무실점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첼시 시즌 초 감독 교체와 구단주 이슈 등 팀 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 다행히 포터 감독이 어느 정도 급한 불을 껐습니다. 이전 잘츠부르크 경기에서 나름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투엘 감독과 비슷한 전술 색채로 조직력 문제는 전무했습니다. 좌우 풀백 제임스, 쿠쿠렐라를 활용한 측면 공격과 다양한 연계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성을 봤습니다. 특히 A매치 기간, 핵심 2선 하베르츠, 마운트가 득점을 기록한 상황. 공격진의 선전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특히 리그 휴식 기간 큰 수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핵심 수비 전력 강태, 쿨리발리가 훈련 섹션에 복귀했고 최근 조르지뉴가 공백을 메꿨던 상황. 다만 그의 처참한 수비 가담과 부적절한 연계는 300의 수비 부담을 안겼습니다. 빌드업과 수비 가담 등 공수전 방위적으로 활약하는 그의 복귀는 다른 선수 영입한 것과 같겠습니다. 그럼에도 측면 수비 리스크는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좌우 풀백의 공격 참여는 자하, 아유가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입니다. 300 아스필리쿠에타, 실바, 쿨리발리의 수비 커버가 관건이나 무실점을 기대하긴 다소 염려스러울 것입니다. 코멘트 먼저 첼시는 A매치 기간 핵심 1에서 2선 마운트, 하베르츠가 득점을 기록하며 득점 페이스를 올렸습니다. 유연한 연계 플레이와 측면, 공략 등 상대 밀집 수비 파회 이후 득점이 아쉬웠던 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특히 핵심 3선 캉테가 복귀하며 공수 밸런스가 다시금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상대의 역습 패턴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자아, 아유의 측면 공략은 PL의 수준급으로 좌우 풀백, 수비 리스크를 안는 첼시 상대 1골 정도는 기록할 공산이 큽니다. 다만 쿨리발리, 실바 조합이 다시 가동되는 첼시 수비진 상대로 좋은 결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천 배팅 첼시 승 2.5 오버. 리버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라이벌 맨유에게 패배한 이후 리그 2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코어 티아고가 복귀로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그의 복귀로 이번 브라이턴 일정 상대의 강한 압박에도 유연한 연계 플레이로 공격 작업에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특히 누네즈, 디아즈는 A매치 기간 득점을 기록하며 득점 페이스를 끌어올린 상황. 감독 교체와 흔들리는 브라이턴 수비진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는데 어려움은 을 것입니다. 또한 리버풀은 이번 A매치 휴식 기간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핵심 수비 로버트슨, 코나테가 훈련 섹션에 복귀한 상황. 물론 팀 특성상 좌우 풀백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측면 수비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올 시즌 홈 3경기 무패의 경기력과 A매치 휴식 기간으로 체력 안배를 마친 것은 팀의 큰 이점입니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 복귀와 압도적인 전력 차로 다시금 이전 시즌 폼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브라이턴 올 시즌 급격한 변화로 흔들리는 상황. 리그 개막전 쿠쿠엘라, 비수마의 이탈과 시즌 중도의 포터 감독마저 첼시로 넘어간 상황. 급하게 대해 제르비 감독을 선임했으나 불안한 점은 상당합니다. 우선대의 제르비 감독은 펩과 비슷한 전술 색채를 보여줍니다. 높은 볼 점유율과 상대 진영에서의 수적 우위를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단, 이 점은 리버풀과 전술 상성을 띠며 역습의 천병살라, 디아즈 같은 전력에게 공략당할 공산이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조직력 문제도 염려스러운 상황.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와 A매치 휴식 기간 호흡을 맞췄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압박 컨셉과 다른 신임 감독의 전술 색채를 입히는데 시간은 부족할 것입니다. 물론 카이세도, 알리스터 등 유능한 코어 자원을 보유했지만 리버풀 중원에 비하면 전력상 열세로 빌드업 축구가 구현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웰백, 음에프의 처참한 득점력도 고려하면 선전을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코멘트 우선 홈 이점과 전력 차를 고려하면 리버풀이 유리한 상황.
특히 A매치 휴식 시간 티아고 코나테의 복귀로 팀 전력은 다시금 정상 궤도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누네스 디아즈는 대표팀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페이스를 한껏 끌어올린 상황.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반면 브라이턴은 신임대 제르비 감독의 부임 첫 경기임을 고려하면 조직력 문제를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포터 감독과 달리 점유율 축구를 중시하는 점 역시 이번 일정 상당한 악재입니다. 리버풀은 명실상부 역습에 특화된 채널들이 즐비합니다. 가뜩이나 조직력 문제와 새로운 전술을 입히느라 고전할 브라이턴의 상황을 고려하면 리버풀의 핸디캡 마이너스 1.5 승리까지 보여집니다. 추천 배팅 리버풀 승 2.5 오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등 다수의 스포츠 프리뷰 영상이 매일매일 업로드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또한 가족방 또는 무료 정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TV53으로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 후 연락 주시면 10년 베팅 노하우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작가